제일 큰 대회인 거야? 응, 제일 크지. 거기서 2위 한 거야? 당시엔 그랬지. 대단한 거구나. 응, 친구들이 또 대회 안 나와? 이런 얘기 봐. 대회에서 타는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애들. 내가 그래도 너 초창기에 같이 했을 때 이미 3년에 1000권 약간 이런 3년에 1000권, 그건 3년에 맞아. 1000권 그 정도 맞아. 타이틀이 어느 정도 맞아. 있어서 맞아. 3년에 1000권을 읽었다고? 어. 하면서 이제 너의 블로그를 뒤졌지. 맞아. 그리고 히스토리를 쭉 보고 아무것도 없던 친구가 그치. 3년 동안 1000권을 읽고 나니까 삶도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사람들이 되게 멋있게 보고 맞아. 저 친구를 배울 만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책을 열심히 읽는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솔직히 말하면 스펙이 되는구나. 궁금해졌지. 궁금해져서 이제 만나자고 얘기를 했었던 거였는데 그치. 이렇게 됐지. 이 자리까지 계속 같이 있게 됐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20대 때 2000권 가까이 읽었잖아. 그치, 넘게 읽었지? 그럼 그동안에 책을 읽으면서 뭘 느꼈어?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을 때 책을 통해서 일단 최소한의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쌓여있게 된 거지.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책을 통해서는 뭘 통해서든 내가 배울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책에서 봤을 때 그랬는 것 같아.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삶만 존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의미 플러스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뉘앙스였을 거야. 재미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그때 든 거지. 어릴 때부터 내가 재밌어 했던 거를 그냥 막 생각한 거지. 왜냐면 답은 나한테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릴 때 내가 그나마 좋아했던 거, 재밌어 했던 거는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뛰는 거밖에 없던 것 같아. 근데 어릴 때 막 축구, 농구 이런 건 다 많이 하니까 뭔가 안 해본 스포츠? 지금 재밌는 게 뭐 있을까? 맞아, 그때 너가 이것저것 막 찾았어. 찾았던 거 기억이 나. 맞아. 하다가 카카오톡을 막 뒤지는데 그냥 보는데 친한 동생이 프로필 사진이 보드였던 거야. 그땐 보드가 너무 생소하던 시절이었잖아. 그게 몇 년도야? 2012년 해볼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되게 다양한 종류의 보드들이 나오더라고. 종류가 다 있으니까 뭐가 나한테 맞을지 보자, 뭐가 재밌을지. 동호회로 갔어? 당시에는 동호회가 무료 체험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 롱보드 제일 긴 게 제일 좀 편하고 제일 할만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지. 그럼 롱보드에서 너가 되게 빠르게 잘 타고 유명해졌었잖아. 그치, 1년 안 돼서 유명해졌지. 그치,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잘 탈 수 있었어? 그 당시에 내가 보드 타는 사람들 중에서 남들과 내가 구분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냈어. 잘 타려는 욕심을 처음부터 버렸어. 스팟에 나가서 같이 시작한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뭔가 그 주에 같이 시작했던 그 동아리나 이런 동호회에 들어갔던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초반에 같이 탔을 때 한 1주, 2주?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잘 타는 거야. 쟤네들은 되는데 내 몸은 안 되는 거야. 처음에 분명히 재밌었거든. 근데 뭔가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나보다 잘하니까 갑자기 약간 재미없어지는 그치, 그런 단계로 가더라고. 내가 이거 재밌으려고 한 건데 왜 또 내가 굳이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재미없게 만드는 거지?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때 아예 비교를 안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거를 안 했어. 비교가 되니까.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댄싱 쪽으로 가게 된 거야? 오히려 한 거야. 큰 길 따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쉬운 것들, 사람들은 잘 그 당시에 하지 않았지만 이런 걸 그냥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 멋대로 탄 거야. 근데 그게 한 반년 쌓였어.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가 됐는데 사람들이 날 보자마자 잘 탄대. 그때 갓도형. 갑자기 잘 탄대. 갓도형. 그러면서 갑자기 뭐 보드샵에서 스폰 들어오고. 스폰 들어오고. 오히려 만약 그 당시에 내가 사람들보다 더 잘 타려고 하거나 뭐가 그렇게 쓰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내 능력으로 그걸 못 따라갔을 거야. 내가 해서 재미없을 만한 것들은 과감히 버리자. 그리고 재밌는 것들만 하자. 근데 실제로 재밌는 것들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 잘하게 된 거지. 그리고 남들이랑 다르게 타게 된 거고, 그 타는 모습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 재밌어 보인다가 된 것 같아. 하긴 이게 사실 취미로 하는 건데 잘 타는 것도 부럽지만 나도 저렇게 즐겁게 타고 싶다라는 그거였던 것 욕구가 같아.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인 것 같아. 맞아. 나도
하면은 금방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저걸 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영상 속에서든 아니면 근처에서 같은 스팟에서 타는 사람이건 그게 느껴지고 이러니까 조금 더 나름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 나는 그 네 책에서 보고 그 약간 알았지만 놀라웠던 사실 너의 영상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댄싱 쪽에서 진짜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치. 그러니까 왜 세계대회 2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도 솔직히 안 와닿았거든. 이게 진짜 전 세계 보더들이 다 도영 영상을 보고 있구나. 나도 신기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 알려지는 게? 그러니까 나도 유럽 여행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 날 알고 있어서 놀랬어. 내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그거를 개인 페이북에 올린 거를? 그게 퍼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야? 그랬나 봐. 그것도 있고 그 내가 스폰 받았던 샵에서 유튜브에 올렸던 것들이 봤을 수도 있는데 그걸 본 건 내가 이해를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찍어서 올렸던 것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나도 모르게 불펌. 그런 건가? 지금 막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나오면 다 글로벌이야? 당연히 우리나라가 제일 많지만 미국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브라질이었나? 진짜 글로벌 스타구나.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너가 세계 여행이 가능했었어. 그래서 가능했었어. 근데 원래 30살에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지 않았어? 그건 있었어. 롱보드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있어. 그러면 30살 세계 여행을 해서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 보면서 내 30대를 결정하자. 그래서 세계 여행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답은 좀 정리가 됐어? 딱 한 문장을 하면 지금처럼 살아도 된다? 사람은 다 다르구나. 그리고 그 다른 게 이제는 용납되는 시대구나. 글로벌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 다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더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더 자기만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결국 불행해 보이지도 않고 결국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면 그래도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그게 자기 자신한테 만족스러울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쭉 살아도 괜찮을 나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30살에 세계 여행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막상 가기 너무 어렵잖아. 무서워.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됐어? 나는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 사실은. 없는 돈 다 털어서 갔잖아. 그치. 1500 정도 들고 갔던 것 같아. 그때 1500에 200일? 8개월. 7, 8개월. 7개월 거울음 정도 갔던 것 같아. 7개월. 원래는 불가능하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내가 여행 간다고 올릴 때도 그 여행 제목이 그거였어. 100일 여행. 그러니까 유럽에 100일 동안만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글을 올렸더니 댓글들이 서로 재워주겠다고. 갑자기 뭐 우리 동네 오라는 거고 여기저기 오라는 거지. 나도 너무 신기했어. 감이 명확하게 안 오잖아. 뭐 친구들이 다 재워줬다고 하는데 전 세계 친구들이 실제로 친구도 아니었어. 그 전에 친구였던 애는 10%도 안 될 거야. 처음에는 진짜 무서웠다니까. 롱보드라는 스포츠 자체가 좀 더 유난히 끈끈한 건가? 약간 마이너한 것들이 더 그런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스포츠를 같이 즐긴다고 해서 그렇게 다 약간 그러니까 왜 그래? 나는 노리는 친구다. 너가 너무 셀럽이라서 그런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에 서로 재워주겠다고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오지? 진짜 웃기지. 예를 들어 그 다음에 파리를 갔어. 파리를 가고 나서 내 다음 일정을 그 네덜란드 어디를 가게 했는데 그 중간에 시간이 비어 있었어. 일주일 정도. 어디를 갈까 하고 있는 중에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어. 낭태 오지 않을래? 본 적 없는 애야. 그러니까 여행지가 어떻게 이렇게 계획 없이 누가 오라고 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나? 맞아. 여행 갔다 와서 사실 네 여행 얘기를 구체적으로 깊게 안 들었잖아. 그치? 나는 기억나는 거 너 콜롬비아에서 소매치기 맞아. 당한 폭행당한 것만 사실 임팩트 있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책 보니까 이제 진짜 심각했구나. 진짜 심각했지. 그때 왜 더 챙겨주지 못했을까? 도영아 괜찮아 라고만 하고 우리는 그냥 넘겼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되게 그치. 힘들었구나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이게 다양한 일 겪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치. 나는 이게 네가 그 입상한 롱보드 세계 대회? 그렇기도 하지. 그게. 그렇기도 한데 저곳이 아니면 세계 각지에 있는 롱보드들이 모이는 대회가 없어. 내셔널 대회거나 유럽 안에서만 모이거나 근데 저거는 아시아에서도 오고 남미에서도 오고 제일 큰 대회인 거야? 응, 제일 크지. 거기서 2위 한 거야? 당시엔 그랬지. 대단한 거구나. 그 후에는 심사만 보잖아. 중요한 거는 내가 세계 여행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좋고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친구들 다시 보려면 내가 세계를 다시 여행을 해야 돼. 근데 내가 그거를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저 소유캔이라는 대회장을 가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가장 많은 친구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거야. 매년 가 여기를? 매년 가지. 갔어. 올해는 대회가 취소됐어. 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라졌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는 한은 어쨌든 매년 계속 가겠네 그러면. 그치, 매년 가지. 그 후로는 계속 그래도 심사위원으로 초대도 해주니까 대회 같은 거 딱 심사위원 가면은 친구들이 너 대회 안 나와? 이런 얘기 봐. 대회에서 타는 나를 보고 싶어하는 애들이 또 많아. 그래서 사실 올해 하면은 대회 나가볼까? 또 싶었어, 심사 안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한 사람들한테 너가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 막 살아도 돼요. 주변의 여건에 있어서 휩쓸리지 않고 내 걸 하려고 해도 충분히 되는 세상이에요. 너무 고민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고민할 바에는 나한테 맞는 거 한 번이라도 더 해보는 게 나중을 생각했을 때 덜 후회가 남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막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이기도 하지만 자기 줏대대로라는 표현으로 써도 될 것 같고요. 자기 기준을 갖고라는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시간이 쌓이면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는 자기 자신이 조금 더 뿌듯할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왔구나. 그리고 내 거가 남았구나. 그리고 남기는 작업 뭐든지 많이 해주시는 거 좋을 거. 그게 자기가 좀 부족했을 때부터 그렇게 하면 더 기록으로? 기록으로. 그게 다 나중에는 진짜 큰 도움이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본인한테 약간 재밌었거나 그랬다면 아카하시 아유무라는 작가의 어드벤처 라이프라는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면 그 책이 저처럼 막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이야기거든요. 자유롭게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 책을 여러 번 추천했던 기억이 갑자기 막 납니다. 거의 1년에 정해놓고 시즌별로 읽는 책인데 그 중에 한 권이지.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26살 때 처음으로 뭐 만나고 싶다? 한번 얘기를 듣고 싶다 해서 연락을 했던 굉장히 인연이 깊은 우리 도영이가 책을 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초대를 했고요. 책 얘기뿐만 아니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좀 편하게 수다 떠는 형식으로 했는데,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조금 느껴지시는 게 있거나 나도 좀 행동하고 싶다, 실천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뭔가 한 가지 액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도영이가 나온 책 링크나 소개 링크, 설명에 대한 것들은 제가 다 하단에 넣어놓을 테니까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있을 뻘쭘하지?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어썸 피플 화이팅! 우리 독서 모임 어떡하지? 마무리.